어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지위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무력감을 합니다. 느낍니다. 네, 요즘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은요. 마치 국어 수업을 보는 것 같은데요. 초반장의 국어 수업입니다. 이 각종 비유법들이 쏟아집니다. 비유법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꽃처럼 아름다운 복국장, 가장 기본적인 비유법이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을 해서 표현하는 직유법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두고 마치 이 사람, 이것에 이 직유법을 써서 비유합니다. 뽀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아니 전두환이 1980년에 79년에 그런 일 저지르고 1980년에 국보위 만들었을 때 장관들 10명하고 군장성 15명 해가지고 자기네들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농단을 했는데 이 전두환이 하던 국보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다음 비유법,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해 표현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복국장은 사랑이다. 이런 표현 은유법이라고 하죠.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검 측 추천만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 걸 두고 이것에 비유를 했는데요. 윤 총장의 자문단은 뭐다? 들어보시죠. 탄산수는 물에다 탄산을 넣은 겁니다. 탄산가스를 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에다 탄산가스를 전혀 안 넣었어요. 그러면 그 물을 절반의 탄산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물 아닙니까? 절반의 탄산수가 아니라, 그죠? 네, 비유가 참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유법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은 윤 총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소위 항명이겠죠. 반면 이 지검장 입장에서 보자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의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이성윤 두 사람은 뭐다? 형제다. 그리고 이 둘을 관리 감독해야 할 추 장관은 또 뭐다? 부모다라면서요. 장관을 엄한 어머니에 또 비유합니다. 형제지간이 싸울 때 큰형 편만 들을 겁니까? 동생 편만 들을 겁니까? 방법은 그거죠. 큰아들, 둘째 아들 너희들 다 집을 나가. 그래서 두 아들들한테 국민들의 명령으로 계속 그렇게 싸우려면 둘 다 던져내고 나가시오. 책임 주제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요, 장관님, 저는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진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둘 다 물어야 돼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앞서 박주민 의원과 달리 소병철 의원의 비유는 좀 와닿지 않았던 걸까요? 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그 어머니 둘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큰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이 꽃이 내게 속삭였다와 같은 비유는 의인법이라고 하죠.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에는 이 중앙지검 수사팀에다가 이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세 개의 판단이 나오게 된 셈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의인법이 쓰였냐고요? 이분을 한번 보시죠. 가정의 패셔니스타 인사입니다. 매일 머리 스타일이 바뀌죠. 오늘도 다른데요. 아이돌이 소화하는 이 쉼표머리 또 선보인 적이 있고요. 또 어느 날에는요. 이마를 또 이렇게 다 덮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바로 가르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사람에게 타는 가르마를 이번 사건에도 좀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세 개를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초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관께서 지휘를 좀 하셔서 좀 가르마를 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이 비유는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 추미애 장관 곧바로 가르마를 탔습니다. 이 내일 예정된 전문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이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또 수사팀은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중앙지검이 요구했던 특임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들에게 더 힘을 실어준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 통합당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서 탄핵 소추를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 이 백주대낮에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또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추 장관의 행포가 아나무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비유법 강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원관념은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만 예를 들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표현처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 풍유법입니다. 자, 속담이나 격언 또는 풍자 소설 등에서요. 이 풍자의 대상은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관념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비유법인데요. 자, 통합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한 일종의 이 풍유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칼춤이 도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